대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영석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영석 교수님께서는요,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서정대학교 교육혁신처장님으로 계시고요. 그간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의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셨고, 서울교육대학교 교내 특별정책과제 등 다수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신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위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보직이 혁신처장이 한데 혁신처는 옛날에 교육부처 다른 보직 하나 더 있습니다. 혁신센터장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 지원을 하는 부서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의 교육과정 전공과 교양으로 공단에 그걸 개발하는 쪽이 있고 또 혁신처에 있다 보니까 또 운영하는 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성과관이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된 연계하기 위한 교양교육과정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대학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여건들, 현재 변화,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구조의 변화라든가 사업의 다양한 부분이라든가 대학의 지난 여건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교양만 놓고 보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양이 전문대학에서 큰 힘이 있습니다. 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고려되어야 된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교수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던 소리가 교육학 전공자들이 대학 교육 마치는 하고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학의 교육 정책을 참여한다라는 것을 제일 많이 들었던 이유가 전문대학의 현실을 많이 반영 못하고 있고 전문대학 안에서 교양 교육을 논하는 게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 전문대학 안에서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제가 지역과 연계된 학습 자원의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이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이 어떤 식으로 개발돼서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교양교육학회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 내용을 발표한 것들을 정리해 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교양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교육과정 안에 틀에 전공과 교육과정 안에 틀에서 주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전공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미래 교양 교육도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미래 교양 교육도 대학의 인구구조라든가 학습 자원의 다양화라든가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안은 무엇일까? 하나의 대안적으로 지역학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과 밀접한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것들도 강하기 때문에 지역화가 그럴 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적정 교육 수준에서의 전문대학에서의 지역화 또는 교양으로서의 지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교육과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전략적인 다른 요인이 있는데요. 교육과정 개발할 때 주로 보니까 전략 요인에서 보면 대량의 분석을 하게 돼요. 이때 안에 교육과정이 무엇을 담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사회라든가 지역산업체라든가 대학의 지역 여건이라든가 인구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의 환경 분석, 즉 맨 앞에 제일 우리가 지난하게 개발하는 걸 쓰게 되죠. 두 번째로는 투입면으로서 교수와 학생 요인이 있습니다. 학생 요인만 봤을 때 지금 우리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습자원들이 과연 과거에 학습자원을 가질 것인가. 아마 성인 학습자라든가 23세, 24세, 26세 아니면 저는 또는 고령 학습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 그럴 때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것들도 보여야 되고
또 국제학생,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제학생 점점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인구 정책에 의해서 이미 유럽에서는 인구 정책이 늘어난 이유는 출산 정책이 아니고요. 다문화, 이민 정책이 우선되고 이민 정책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 출산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 정책입니다. 국제학생이 다양한 국제학생들이 국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성장하는 거죠. 그런 점에 봤을 때 대학도 이런 점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고 그런 점에서 전공이 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발적인 교양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고려해야 될 거고 그런 점을 교육과정에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대 안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들이 전공으로 있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양에서 이쪽 부분을 담당해 준 것이 어떤가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먼저는 전문대의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사 어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교양교육이 전문대에 필요하다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그 역할이 큰가? 그 다음에 정말 그 역할을 원래 그 취지에 맞으면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잠깐 접어놓고 어떤 체계적인 면, 형식적인 면을 잘 갖춰져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교양교육이 체계화되었다는 건 그에 따른 조직과 역할이 구분되어서 체계화되었을 때, 운영되었을 때를 교양교육이 운영 말씀이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이라든가 학과에 교양 반영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고 학사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제어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개발과 편성과 운영, 질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을 때를 저는 교양교육이 체계화되어서 운영되었다라고 감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제 오늘 기존 발표를 하신 지원주 교수님께서 교양교육학회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재미난 연구를 하셨는데 그때 전문대학의 139개 대학 연구했는데 이 중에 15개 정도만 교양 전담부가 있을 정도로 취약했다. 나머지 28개 정도가 보통은 나머지 정도가 이제 같이 비슷 정도 수준에서의 교양교육을 운영되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공 이외의 모든 교과를 의미하긴 하는데 전문대에서 동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 의미로서 이수 과정으로서 취급되어서 않았나 이러한 성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과 체계화되었을까를 여러 가지 대학의 교육의 목표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긴 하지만 외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정부의 교육 정책의 변화라든가 우리 정책 변화라는 대학에 대한 평가죠. 기반 평가 인지라든가 기본 인간 진단 평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교양교육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때 개정되어 상황과 연결되어서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이 일정부분 체계화됐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CK 사업은 5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원주 교수님이 발표 출연하실 때가 14년도부터 수성화 사업이 이루어져 5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전문대학에 직업기초 등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기초학습을 더 강조하라고 해서 기초학습 능력을 실제로 일반 교양보다는 기초학습과 직업 능력이 전문대학의 교양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낮은 기초학습 능력에 대한 보완 지원이었고 또 이제 그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직업기초 중심으로 넘어갔죠. 이게 일반 대학과 좀 멀어지는 경향입니다.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교양복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다양한 것 같다면 전문대학에는 어떻게 됐냐면 직업기초 중심으로 물론 직업기초의 그 풍토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다양한 미래에 필요한 역량 중심이 되긴 한데 실제로는 직업기초 교육까지 약간 묶여나와 있지.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017년에 조사를 했어요. 전국의 대학들을. 그래서 결과가 뭐였냐. 교과로 한 43개, 2개 지역 교육에서 음악 교과로 23%. 그래서 전체 교양 교과가 한 80%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양적 상담이 얘기하나 실제로는 이게 교양이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됩니다. 다만 이때 별도의 조직이라는 다만 이제 체계는 갖췄으나 일종의 교과 정도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직업 기초 중심 운영되고 있다. 기초학생 이런 수준에서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별도의 조직이라든가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줘서 운영하겠다는 건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일주기 끝나고 전문대학 혁신대학 사업 ICT 사업이 이제 2019년에 그때 그 다음에 2주기가 이제 지금이죠. 우리 2주기가 2023년까지죠. 그때 비로소 일주기가 있는데요. 일주기에 비로소 전문대학이 NCS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역량을 좀 확장합니다. 미래 가치라든가 다양한 역량을 도출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양이 조금 강조되는 시기이고 그러기 위해서 전담 조직도 줘야 되고 개발 과정도 일정 부분 전공교육과 과정과 마찬가지로 개발해서 독립적으로 하는 않겠느냐는 얘기가 1주기 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2주기 때 제가 조사해본 결과 1주기 끝날 때 21년도, 19년도, 20년도에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전문대로 법전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나왔었냐면 20년도쯤 되니까 전담 관련 규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역할이 구분되는 시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지는 시기였고 현재 와서는 일정 부분 활용하는 체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인 체계라는 게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와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재정평가와 같이 맞물려진 게 이제 대학의 기본 역량 진단 평가죠. 구조개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죠. 대학의 기본 역량 진단 평가는 1주기, 2주기, 3주기 부분입니다. 1주기 때부터 말씀드린 1주기 때는 아주 제도적인 노력 항목이 이제 규정, 조직, 운영, 예산, 활용이라고 해서 표시만 딱딱하게 하고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해석을 내놨어요. 그냥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양을 관련한 조직이 있습니까? 뭐 운영 어떻게 합니까? 돈 얼마나 쓰십니까? 이런 수준에서 했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고요. 2018년도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적인 기술자를 쓰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떻게 하는지를 쓰게 하고 있는 그러한 정성적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주기 때 와서야 여건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여건 분석을 3주기 때 반영해서 교양교육 과정이 정말 개선되고 있는지 합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3주기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가 바로 이제 2주기 넘어가는 혁신사업 2주기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정지원 사업과 교육평가는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점을 주니까요. 전문대학의 기간평가 인증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물려 있죠. 1, 2주기 때는 마찬가지로 실적 확인 중심이라든가 추진 체계 중심이었어요. 3주기 때는 이때는 교양교육 과정도 전공과 동일하게 다뤄서 같은 수준에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양도 대학의 중요한 요소로 하고 전문대학의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 개발할 때 무엇을 반영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양은 당연히 어떻게 부수적인 역할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더 학생 자원은 늘 것이고 또 등록률 보시면 뒤로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올해 아마 지나면 더 떨어질 겁니다. 학생 자원은 줄고 학생 인원은 줄고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성인학 숫자 비율은 2019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약 2배입니다. 지금은 더 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연령이 24살이에요. 그러니까 연령 지금 말씀드린 연령을 더 높이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교양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전문대학의 외국인 학생들 많이 들어오고 더 들어올 겁니다. 과거보다 더 들어올 것이고 지금 앞으로는 그 국제 교육 정책, 국제 인증 정책 강화되긴 했지만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이러한 점을 고려 안 할 수 없고 또 하나 대학의 재정은 더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인건비 등록 비율이 70% 넘어가는 것도 있고 경직성 등록금 대비 경직성 등비는 90%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교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대학의 본연의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는 대학의 본연이 교양 교육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대학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학점화, 학점 줄이고 강좌 줄이고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교양 교육의 양적인 영향을 치솟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능적 측면에, 목적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대학에 필요한 좋은 것 갖다주는 게 아니라 적정한 걸 갖다 되지 않느냐. 그 적정한 것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 했을 때 저는 이제 지역학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지역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인구구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때문에 지역의 재정, 대학의 재정은 앞으로 지역 재정과 연결되니 지역학을 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반 대학에서는 지역학을 대학에서 해요. 직접 해서 다양하게 해놓는데 전문 대학에서는 전공학과를 수료해서 해요. 그래서 제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교양에서 좀 받아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왜 교양 교육까지는 어디에서 발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면 전문대학의 교육까지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변할 거고 더 다양화될 거다. 밑에 보시면 다전공인, 단기전공인, 자유전공인 그래서 별로 말씀드리면 학사 선택과는 더 다양화될 거고 양은 더 줄 거고 질을 높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양도 질을 높여야 된다는 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에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 연구 기관과 연계해서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교양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다양하다는 건 체계화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학과의 전공으로 개선하거나 특정 학과의 전공의 교양으로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교양교육에서 실질적으로는 학과의 단위교육, 지역, 그러니까 과정 했다지만 실제로는 전공교육 전공을 안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전문대학.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양주학이라고 해서 양주시에서 별도 부분을 줘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 거의 사례가 없어요. 근데 옆에 경동대학이 있는데 경동대학도 양주학이 있는데 경동대학의 양주학이 아니라 7, 8개 과목이 더 있어요. 지역학 과목이. 거기는 교양을 체계화, 지역이 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문대학은 겨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매년 또 이걸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줘요. 이 정도 해줘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매년 1,400만 원씩 써요. 그래서 이것들을 운영하죠. 별도의 강사를 보통 시간 강사를 한 4만 원 하잖아요. 이건 30만 원씩 지금. 그러니까 그다음에 별도 학생 직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별도 이 교과목을 주는 거죠. 이 정도를 해줘야 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목들이 자꾸 개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에서 또 인구학을 또 하나 받았어요. 인구학도 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양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대학이 안 되면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강좌는 50명 내로 2학점으로 운영되고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과제 형태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고 보고서, 제안서, 그다음에 수업법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팀티칭을 합니다. 교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보고서 쓰기 위해서 현장 탐방하고 영상 제작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별도로 교재 개발도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온라인으로 개발해서 대학 전체로 2천만 원 정도 온라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과정 운영되고 있고요. 15주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강사라든가 학생 직업이 별도, 실습비도 별도로, 운영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들도 그렇고 참여한 학생들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적다는 거죠. 체계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에 대한 지식, 정보, 문화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조금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다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요구가 이제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한정대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형학습도 있고 국제학생도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다양한 투자가 다양한데 어떤 것이 필요할까? 성형학습자 되게 요구가 다양하고 그리고 되게 집요하고 되게 개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필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 지금 찾아봐야겠어요. 제가 교무처장이죠. 교무처에 제 할 일이 보면 민원입니다. 민원 얼마 학교의 대부분의 민원을 성형학습자. 그건 또 요구수 너무 황당한 요구도 많고 정말 성인만이 할 수 있는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들한테 요구하기 가능하다는 요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말하는 여기 말하는 보통의 역량 있잖아요. 그게 더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의심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질 좋은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국제학생인데 국제학생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정주를 하려면 국제학생 같은 경우는 지역 정주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거 교양에서 한다는 주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교양이 순수한 목적이 있다고 교양을 살려면 일단은 교양의 역할이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정비를 국제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에 대한 문화를 가장 살펴야 되는데 제가 그 지역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학생들이 좀 편하게 대학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젊은 애한테 제가 뭐라고 반문했냐면 진로를 언제 결정하는 줄 아는 학생들의 진로를 중고등학교 때 결정해요. 적어도 고등학교 결정하는데 지역에 안 살려고 결정하고 이학교 대학에 들어오는데 대학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중고등학교에 진로를 보다해요. 지역학을 보다 넣어야 됩니다. 지역에 대해서 남고 싶으면 젊은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대학을 해줄 수 있다. 대학의 지역학은 어디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필요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교양교육은 지역과 연결하려면 중중학교, 중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역교육학, 지역학을 대학이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혁신 이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하는 거. 이 프로그램이 거기에 연계될 필요지 않느냐라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세요.